네, 앞서 보신 것처럼 지난 한 해 부산에서는 일터에 나갔던 노동자 55명이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은 쏟아지는데 왜 이렇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위지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일주일에 한 명꼴로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는데 올해도 사고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만 14명의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틀간 3명의 노동자가 잇따라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네네. 지난 23일 부산신항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후진하던 대형 지게차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난 17일 평택항 사망사고 이후 항만 특별점검을 발표한 지 불과 5일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죠. 또 같은 날 보건소 간호직 공무원이 고된 업무에 시달리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요. 예. 바로 다음 날은 음식 폐기물 처리장 오수조를 점검하던 노동자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네. 업종이 다르고 근무 환경도 다르지만 비슷한 산재 사고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부산시 차원에서도 대책이 좀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산재 예방 등의 노동 관련 업무는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역할이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되어 왔는데요. 네네. 이 때문에 지자체는 산재 책임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지난해 5월 부산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 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도급할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위험의 외주화, 이걸 막겠다는 겁니다. 또 지역, 업종, 고용 형태별로 산업재해 실태 자료를 수집해 분석하고 최근 3년간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지도하게 했습니다. 예. 여기에다가 노동안전보건지킴이 단이 매월 1회 이상 사업장을 돌며 안전점검을 하게 하고 또 부산의 산업재해 특성을 연구해서 맞춤형 대책을 만드는 노동안전센터를 설립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네, 지난해 5월에 만들어진 조례니까 이제 1년이 지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방 사업은 제대로 좀 추진이 되고 있는가요? 어떻습니까? 부산시는 현재 예산 부족을 이유로 대부분 사업을 시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나마 이번 달 중순 우여곡절 끝에 노동안전보건지킴이단 13명이 위촉이 됐는데요. 네.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이 불과 1,500만 원밖에 되지 않아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 벌써부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확연하게 차이를 느낄 수 있는데요. 지난해 10명의 지킴이를 운영했던 경기도는 3억 8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거기다 올해는 사업 규모를 10배 더 늘리기로 했는데요. 부산시의 산재 예방 대책이 보여주기식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네, 예산도 좀 뒷받침이 돼야겠지만 어쨌든 정책을 추진하려면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건데 부산시 조직 이게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산재 예방 업무를 인권노동정책 담당관 안에 주무관 1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업무도 함께 맡고 있어서 해당 업무를 전담하는 것도 아닙니다. 6명으로 구성된 산업안전팀을 운영하는 서울시와 비교되는 대목이죠. 예.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조직 개편을 단행했는데요. 이번에도 전담팀을 구성하거나 담당자를 충원하는 등 산재 예방 의지는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속 가능한 산재 예방 정책을 만들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팀 설치가 필수적이라고 조언을 하고 있고요. 또 체계적인 산재 예방 업무를 위해서는 외부의 전문가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네, 실효성 있는 대책이 반드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